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재산을 물려받고 나니 태도가 확 달라진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을 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동서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게 저를 기생충 취급하던 시부모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유는 돈이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대놓고 속보이는 짓을 하고 싶은지 정말. 저는 이제 시부모님을 특별한 날에 얼굴 잠깐 보는 정도로 왕래하며 살 생각입니다. 신랑과 저는 오랜 시간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비슷하게 했고,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신랑은 제가 아이 낳고 주부로 사는 것을 많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신생아 때는 하루 종일 아이 젖 먹이고 돌보느라 힘들겠다고 집안일은 신랑이 전부 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해놓으면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빨래 돌리고 하면 빨래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자야 하니까 신랑이 피곤해 보여서 아이가 낮잠을 잘 때 빨래를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랑은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기 보느라 힘든데 그런 것은 왜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 들어와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것 같아서 빨래는 돌려놓겠다고 해서 결국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세탁기가 다 돌아가도록 제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빨래는 개는 것도 아이 잘 때 하면 되는데 신랑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해서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빨래 널고 개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저를 무슨 아들 집에서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알더군요. 아이 열심히 키우고 사치도 안 하고 아이 조금 크고 나서는 혼자 살림 육아 다 하면서 열심히 아끼고 살았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저는 남편에게 얹혀 사는 거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불만도 그렇지만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고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재산을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마냥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 부러워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역할 충실히 하면서 살아온 저는 해온 것이 별로 없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저와 신랑 결혼할 때 집, 살림살이, 식장비, 신혼여행비, 촬영비 전부 같은 돈 들여서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 신랑은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어느 집 며느리는 뭐 해왔다더라. 친구 아들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차를 바꿔드렸다더라. 이런 소리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남자가 그만큼 능력이 되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한 번 말했다가 시어머니 말에 토닥는 세상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고 정신없는 육아전쟁에서 조금 벗어나니 제가 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더니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몰라보는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냥 뭘 모르는 사람,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돈의 가치만 과대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신랑은 내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기에 했던 결혼이니 결혼에 대한 후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달라지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의 오판이기는 했네요. 재작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 대해 소개를 할 때부터 동서 명의로 아파트가 세 채가 있는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할 예정이고 신혼여행은 유럽 10개국을 간다고 했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평범한 회사 다니는 시동생에게 저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예단이라며 저희 집과 작은아버님들 댁에 이불 한 채씩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반대해서 결혼할 때 예단 안 했거든요. 시동생은 신혼집을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더군요.
동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전세 계약이 돼 있어서 나중에 들어갈 것이라서 일단 그렇게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생기고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부잣집 딸인데도 맞벌이를 하는데 너는 계속 전업으로 있냐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어디라도 취직을 할까 했지만 신랑이 반대해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된다고 자기가 계속 능력 키우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며 제가 일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가끔 저를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더 풀이 죽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릴 때나 용돈을 드리거나 할 때는 꼭 제가 보는 앞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네가 드리는 돈에 비하면 많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동서는 돈도 잘 쓰고 명품백 얘기, 명품 브랜드 옷 얘기 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그런 얘기를 들으며 신세계를 접하는 설레임을 가진 표정을 지으셨어요. 동서는 저에게 가방이나 옷 메이커에 대해 말하면서 형님은 모르시냐고 그 메이커는 어떻고 하면서 신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자꾸 얘기했다는 것은 제 앞에서 허세를 부려서 저를 기죽이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동서의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가기로 했던 시동생네가 1년이 지나도 이사를 안 가더군요. 한참 더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인데 동서의 명의로 아파트가 세 채가 있었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서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시동생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허세가 심하니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신랑이 사돈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부자면 왜 그런 동네에서 그런 집에 살겠냐고 좀 거품이 있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동서 부모님이 검소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부자면 오래된 집에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신랑의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시동생네는 아이 없이 맞벌이로 살고 있으니 돈을 잘 쓰면서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후에 모은 돈은 없고 빚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게 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동생네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줘도 우리보다 많이 주고 선물도 드리고 하니 동서가 예뻤겠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별로 말도 걸지 않으시고 동서와는 사이좋은 모녀지간처럼 신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라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재산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건물이 딸린 땅을 주시고 동생에게는 좀 큰 농지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땅 크기는 다르지만 돈 가치로는 비슷하니 공평하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부모님은 그것으로 노후 자금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생네와 저희는 아빠가 아직 일흔도 안 되셨는데 뭘 벌써 이러시냐고 했지만 아빠는 그 땅들 관리하고 세금 내고 하는 일도 이젠 귀찮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빠가 신랑과 제부에게 알려줄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이때 신랑은 저에게 자기가 결혼할 때 사기당했다고 웃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처가가 평범한 집인 줄 알았는데 이런 큰 재산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제가 숨기고 결혼했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큰 재산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사실 아빠가 물려받을 때만 해도 그 땅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큰 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시부모님은 한참 모르고 계셨어요. 몇 달 전에 알게 되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 상가 몇 개를 사면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신이 나서 하시더군요. 저는
그 땅이 제 명의로 돼 있더라도 아빠가 주신 것이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넘겨받았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할 말을 잃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 땅 못 건드린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훨씬 더 살갑게 하고 저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되나요? 시어머니와 별로 할 말도 없고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묻는 말에 대답만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열거하며 제 앞에서 허세를 부리던 동서도 제 앞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돈의 힘이 이런 것이란 것을 새삼 느꼈네요. 아빠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그 땅을 팔아서 뭘 사라고 계속 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팔고 사면서 세금 다 내고 나면 재산이 얼마가 감소가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신랑도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왜 사돈재산에 눈독 들이냐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불리도록 알려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욕심나서 하는 소리냐고 하시는데 신랑은 그 재산 처가에서 해준 것이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마누라 재산이니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엄마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욕심이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면 뭐겠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지금까지 사돈 재산에 욕심을 내는 분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뜨끔하셨는지 억울하셨는지 나중에 너희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엄마를 오해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코웃음을 치게 되더군요. 제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동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도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엄마가 하도 재수 씨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해서 땡땡이네가 모시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부모님 모시고 살 일 없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말하더니 신랑이 가자고 해서 신나게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서운하게 해서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시댁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본체만체 할 때보다 요즘 들어 저에게 친한 척을 하니 시댁이 더 싫어집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동서가 알아서 잘 모시겠죠. 저는 친정에서 장녀로서 친정부모님을 살펴드려야 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사람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맺히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는 본인 잘난 맛에 살다가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렸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